안녕하세요. 머니 스나이퍼입니다. 오늘은 한국 증시 현재 상황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유가 ETF, ETN에 대한 투자 방법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세계 증시는 말 그대로 혼돈, 카오스 그 자체죠. 그 중에서도 한국 증시는 훨씬 더 심한 낙폭을 경험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공포장을 경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많이들 괴로워들 하고 계시고 현금을 두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큰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문의를 하고 계시고 실제 증권 회사 창구에 가보시면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신규 계좌 개설을 위해서 증권사를 방문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계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장에서 금일 3월 20일 금요일 장은 꽤나 기분 좋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떤 종목 할 것 없이 최소 10% 정도의 상승을 보이면서 좀 긍정적으로 희망을 주는 그런 장을 보였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좀 씁쓸한 그런 장을 기분은 나쁘진 않았지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종목들이 대부분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고 그리고 종목 리밸런싱을 할 수 있는 그런 찬스이기도 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물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상승장이 반갑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씁쓸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냉정하게 지금 시장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은 오늘 크게 상승을 했지만 지금 보시는 자료는 오늘 제가 자료를 만든 게 아니고 목요일날 방송 이 원고를 주말에 제가 녹음해야지 생각하고 목요일날 내용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대한 등락폭은 이렇게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내용이 아니고 지금 보시는 것은 국내 상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코스피 종가 기준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 두 종목만 합쳐보면은 시가총액 35% 수준입니다. 즉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상승하면은 그날의 코스피 지수는 빨간색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반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파란색으로 마무리를 하면은 코스피 지수는 하락 마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은 중요한 우량주들이 역사적으로 지금 보기 힘든 하락장을 맞이해서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쌓이는 증시 대기자금 32조, 3월 10일째 나왔던 기사고요. 그리고 3월 17일 날 증시 주변 자금 131조. 굉장히 자극적이죠. 그래서 지금 외인들이 던지는 수많은 물량들, 약 한 10조 정도 되는 이 물량들을 개인들이 다 받아내고 있다. 이번에 들어오는 개미들은 과거의 개미들과는 굉장히 다르다. 이런 자극적인 뉴스, 그리고 희망을 주는 뉴스, 개인 투자자들이 나도 한번 뛰어들어볼 만하다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충분히 그런 기대감을 가지게끔 하는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굉장히 우려하는 바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코스피 지수에서 시가총액 35%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은 뭐냐면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공매도, 그리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신용거래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빨간색 박스로 이렇게 보시면은 빨간색 박스로 표시가 되는 게 최근의 흐름인데, 죄송합니다. 위에서 보여주는 것은 하이닉스고요. 그리고 아래에서 보여주는 것은 하이닉스고 아래는 삼성전자입니다.
먼저 공매도부터 볼게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공매도, 지금 빨간색 박스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 지금 최근에 이루어졌던 공매도 물량인데요. 금액적으로나 수량적으로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최정점에 이르르는 그 순간부터 공매도 물량은 급격히 쌓이기 시작합니다. 공매도 거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대비해서 2배에서 많게는 3배, 4배 수준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단기 급락이라고 판단하고 들어오는 개인들의 자금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많은 물량들을 개인 투자자들이 다 받아냈죠. 하지만 이렇게 쌓이는 물량들은 순수한 현금 자본이 아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용 잔고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오늘도 굉장히 큰 상승 흐름을 이어나갔기 때문에 이 신용 잔고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설탕 같은 유인하는 이런 당근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좀 시장에 참여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금을 들고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신용을 써서 들어오신 분도 계신데, 지금 이렇게 약 열흘 기간 동안의 신용이 늘어나는 금액을 집계를 해보면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서만 1조가 넘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지금 증권사 창구에 가보시면은 연세가 있으신 할머니 할아버지 분부터 해서 사회 초년생들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규 계좌 개설하기 위해서 증권사에 방문을 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2명, 3명 이렇게 볼 수 있는 인원이 지금은 10명, 15명 대기번호를 뽑아서 계좌를 개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들어오는 돈들은 분명히 현금일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오랜 시간 동안 주식을 하셨던 분들, 최소한 1년 이상, 그래서 2, 3년 동안 주식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신용을 안 쓰시는 분들이 더 많긴 합니다. 신용을 쓰시는 분들보다. 그렇지만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주식 투자가 처음일 테고, 심지어는 HTS를 어떤 식으로 로그인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식을 매수매도하는 주문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지금 신규 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현금은 신용과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시장에서 마이너스 15%, 20%, 여기서 또 한번 본인들이 들어갔던 기준에서 마이너스 10%, 15%, 20%, 30%까지 꺾이기 시작하면은 이 사람들은 그 공포감을 견뎌내지 못할 겁니다. 왜냐면은 평생 이런 변동성, 특히 투자에 있어가지고 변동성을 경험해보지 못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한 공포감을 느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이 지금 시장, 한국 증시의 매매가 매일매일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흐름 자체는 이런 개인들의 매매 패턴뿐만이 아니고 실제 그 증시가 개장되어 있는 시간 동안을 잘 살펴보셔도 지금 이러한 패턴이 굉장히 악의적이고 의도를 가진 그런 움직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9시 장을 시작해서 3시 반 마감하기 직전까지 대부분의 시간들은 시장이 빨간색으로 시작을 하거나 살짝 보합 수준에서 좀 희망적으로 시장의 참여자들이 투자를 하게끔 유인하는 듯한 그런 흐름을 보이다가 마지막 장 5분, 10분을 두고 내리꽂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두 종목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거의 대부분의 90% 이상의 종목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 있는 움직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 금융위에서 우리 대한민국 금융위에서 공매도 금지를 발표를 했는데요.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못마땅합니다. 지금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한다는 이런 발표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조치가 효과가 있을까라고 반문을 던졌을 때는 저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에 서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0년부터 지난 10년 동안 공매도로 제재받은 금융회사는 101곳 중에서 약 45곳이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과태료가 얼마나 부과되었는지 제가 이렇게 한번 기사를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과태료는 10년 동안 44곳, 44곳에서 약 15억 정도. 말이 안 되죠, 지금. 44곳에서 10억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고 하면은 건별 평균 지금 한 7, 8천만 원 정도. 2천만 원 조금 넘는 2,300만 원 정도, 이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지금 금융위에서 공매도를 금지를 했지만 지금 시장의 그 건전한 시장 건전성을 위해서 시장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 증권사들을 지정을 해서 이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공매도를 할 수 있게끔 열어놨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런 과태료가 무서워서 공매도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엄청나게 내던졌던 이 공매도 물량, 그리고 지금 개인들이 받아냈던 물량, 그리고 누구나가 생각하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5G가 본격 궤도에 올랐을 때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무조건적으로 대장주가 된다는 것은 누구나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종목들을 지금 뭐 한 달 가까이 쉬지 않고 던지고 있는 외국인들 입장 또는 기관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다시 이 종목들을 매수하게끔 되어 있을 텐데요. 그러면은 고점에서 팔았던 이 사람들이 저점에서 살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들이 받아냈던 그 가격 밑에서 받아내려고 할 것입니다. 이 과태료 이 정도 수준은 이 외인들이나 아니면 기관들에게는 전혀 위험의 요인이 되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다른 나라에서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이런 공매들에 대해서 제재가 되고 있는지를 제가 이렇게 기사 검색을 한번 해봤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억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과는 정말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죠. 홍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벌금과 동시적으로 징역형까지 실형까지 살게끔 이렇게 만들고 있고, 최고는 해당 금융기관의 증권 거래 업무를 금지하는 이런 조치까지 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주나 일본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심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하단에 일본을 보시면은 약 340만 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고,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증시가 반등을 한다고 하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반등은 하겠죠. 하지만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피 같은 돈들이 이 거대 자본 세력들에게 비참하게 뜯긴 이후에 시장이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씁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장을 보면서 이런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은 지금 이 침팬지가 개미를 사냥할 때 이렇게 나무 꼬챙이에 침을 발라서 개미집에 이렇게 넣죠. 그리고 이 개미가 요 침 끝에 달달한 요 당분을 매달리기 시작하면 이렇게 꼬챙이를 나무가지를 꺼내어 들어서 개미를 이렇게 훅 훑는 이런 모습이 저는 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이렇게 급등하는 상승장은 이런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설탕 같은, 그래서 이 거대 세력들이 이렇게 함정으로 유인한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매우 안타깝게 느껴졌고 좀 씁쓸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냉정하게 지금 금일장에서 지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은 했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을 살펴보시면은 어제 하락했던 그 하락폭을 회복하지 못했던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추세가 반전됐다고 보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한국 장에 대한 이야기와 이야기는 이제 뒤로 하고, 그리고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개별 종목에 대한 분석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몫으로 하고,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부분은 바로 유가에 대한 투자 부분인데요. 특히 유가, 실물이 아니죠. 선물도 아닙니다. 저는 ETF와 ETN인데, ETF와 ETN도 선물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선물에 투자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직접 선물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선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상품인 ETF나 ETN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유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유가 ETF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는 지금 보시는 두 가지 영상을 제가 이미 이전에 올렸던 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영상 이외에 제가 하나 더 영상이 있는데, 그 제목이 뭐 유가가 들어가지 않아 가지고 모르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영상을 링크로 제가 걸어둘 텐데, 혹시 유가에 대한 부분 아직 뭐 보지 못하셨거나 유가 ETF라든지 뭐 유가에 대한 투자가 아직 처음이다, 그리고 이제 신규로 좀 이렇게 접근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이게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총 영상이 3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올렸던 게 아니고 하나하나 그때그때마다 제가 생각이 나서 제작했던 영상들인데, 꼭 보시고 뭐 ETF나 ETN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모습을 보고 유가에 대한 베팅을 해야 되겠다라는 관심을 가졌을 텐데요. 바로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감산 합의가 실패를 하면서 하루 만에 30% 이상의 급락을 보였던 3월 9일 장이었죠. 이때부터 이렇게 쭉 유가가 미끄러지기 시작하니까 30불, 국제유가 30불을 배럴당 30불을 깨고 지금 현재는 25불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드디어 들어가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3월 9일 날 이렇게 급락을 했던 이날 같은 경우는 저도 굉장히 선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전주 금요일 날 미국 장이 괜찮게 마감을 했기 때문에 한국 장에 대해서도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출근길에 국제 유가가 거의 점하 수준으로 마이너스 33%, 34% 찍는 것을 보고 오늘 장을 망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날인데요. 아마 이때부터 많은 분들이 유가 ETF에 관심을 가졌을 거고, 조금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액션을 더 빨리 취하셨던 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제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제가 유가 ETF에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물량을 조금씩 늘려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 매수는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레버리지 ETF, ETN까지 지금 제가 투자를 하려고 이렇게 봤었는데, 지금 레버리지 ETN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접근 안 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당분간은. 물론 뭐 이마저도 좀 무시하고 들어가셔가지고 나 수익 낼 자신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굳이 들어간다고 하시면은 신한 레버리지 같은 이런 ETF는 피하시길 바랍니다. 계류율이 지금 현재 5%인데요. 5%나 2%도 굉장히 큰 편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제가 목요일부터 이제 레버리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래와 신한, 삼성 이렇게 3개만 제가 체크를 하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미래에셋 HTS 기준이고요. 번호 0730으로 검색을 하시면은 ETF, ETN 종합으로 이렇게 창을 띄워서 제가 보시는 이 화면과 똑같은 화면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날 ETN을 검색을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면은 지금 화면 보시는 것은 오늘 제가 장중에서 캡처했던 화면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괴리율이라는 게 나오죠. 괴리율이 3월 9일 날 급락한 이후로 이 괴리율을 극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한 레버리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3월 9일 날 이날 유가가 급락을 하면서 3월 10일 날 유가가 급락을 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이 가격이 수직으로
하락을 찍게 되는 거죠. 특히나 레버리지 ETF다 보니까 ETN이다 보니까 ETF, ETN 상품 별도 구분하지 않겠습니다. 이 상품에 대한 구조적인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하면서 기초적인 부분은 배제를 하고, 지금 이 괴리율이 이렇게 벌어진 이유가 순간적으로 유가가 급락을 하니까 지금 이러한 상품들은 이제 파생 상품으로 실물을 저희가 석유에 대한 부분, 석유를 원유를 실물을 저희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실물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물 거래에 대한 선물을 저희가 선물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이 파생 상품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유가가 급락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맞춰 가지고 유가가 10% 하락한다 그러면은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는 당일 2배의 비율을 맞춰서 가격이 하락을 하게끔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레버리지 ETN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가격이 떨어진다고 매도를 던지지 않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자라고 하는 LP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유동성 공급자가 이만큼의 물량을 어느 정도까지 해소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해소를 하기 위한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가격과 실제 유가가 반영되어 있던 이 ETN의 본질 가치와 괴리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괴리율이 3월 10일 하루 동안은 종가 기준에서 약 70%. 다시 한 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종가 마감 가격은 5,150원이지만 실제 이 ETN의 가격은 3,015원이 정상 가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유가가 급락했으니까 나는 지금 가격은 유가가 바닥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유가 신한 레버리지를 사셨던 분들은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은, 이 다음날부터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 가격의 70%를 지금 샀던 가격에서 70% 이상 상승을 해줘야지, 유가가 상승을 해야지 본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류율이 발생을 한다는 것은, 계류율이 이렇게 크게 발생한 상황에서 상장이 되어서 이 상품이 거래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종가 기준에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은데 지금 거의 일주일 이상을 이렇게 움직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날 17일, 18일 날 이제는 레버리지를 조금 담아볼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봤더니 지금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원래 이 원유 ETN이 가져야 되는 가격보다 약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20%에서 70% 가격 70% 이상의 가격으로 형성되어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사면은 저는 무조건 손실을 보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매매를 하질 않았어요. 이날은.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 대표적인 레버리지, 유가 레버리지 ETN이 삼성에도 있는데, 삼성에도 보시면은 신한보다는 양호하지만 좀 빨리 이 계류율을 잡긴 했습니다. 그런데 유가가 하루에도 지금 유가가 너무나 가격이 낮다 보니까 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달러만 올라도 뭐 5% 10%가 이렇게 상승을 해버려서 지금 가격이 굉장히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계류율이 그때그때 크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삼성 레버리지가 지금 신한 레버리지보다는 계류율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레버리지 ETN에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거 잘못 사시면은 그냥 사자마자 다음날 뭐 국제 유가가 새벽 기간 동안에 선물 가격이 뭐 30% 상승을 하더라도 이런 날 잡으셨던 분들은 기분 좋게 잡아서 나 이제 레버리지 샀으니까 유가가 30% 올랐어. 그럼 나는 60% 먹겠네. 못 먹어도 50% 먹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단 1%도 못 먹습니다. 이날은 못 먹습니다. 이게 장 시작하면서 이 가격으로 조정되어 있던 가격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저 명심하시고 ETN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분명한 것은 유가에 대해서 배팅하는 것은 기회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괴리율 꼭 체크하시면서 참여를 하셔야 되고, 저는 일반 유가 ETF는 목요일부터 매수를
하였고, 지금 오늘 그러니까 금요일부터는 레버리지 ETF도 일정 비율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지금 전략을 짜고 있냐면은 3대1 비율로 유가 ETF를 많이 가져가면서 레버리지를 한 25% 정도 비율을 제가 사고자 하는 그 금액에서 이렇게 비중을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은 유가가 25불 밑으로 내려간다고 하면은 레버리지 비중을 25%보다는 많이 가져갈 예정입니다. 저는 국제 유가가 배럴당 25% 아래에 있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분할해서 매수하는 방식으로 레버리지 중심으로 매수를 하는데, 레버리지와 저는 일반 유가 ETF, 정상적인 1배수짜리 ETF죠. ETF를 같이 매수를 하면서 레버리지 ETF는 배럴당 30불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매도를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30불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라도 수익이 20% 이상, 30% 이상이 난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레버리지 ETF를 일정 비율 정리를 하면서 일반 유가 ETF를 들고 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들고 갈 거냐?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국제 유가가 30불에서 35불 위로 올라섰을 때 매도를 고민할 생각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대부분의 유가 관련 ETF는 레버리지 비중은 이제는 거의 다 사라지게 되고, 그때 시점부터는 일반 유가 ETF를 중심으로 들고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유가에 투자를 해서 거의 실패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자신 있게 들어가는 편이고, 그리고 25불 기준을 잡긴 했지만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에서는 20불 밑으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거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우선은 긍정적인 부분에서는 미국 트럼프가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제 유가를 지금 수준으로 내버려 둘 수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반대로 좋지 않은 긍정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요인이 있고, 부정적인 요인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선거가 있고 트럼프가 국제 유가를 어느 가격 선까지 끌어올릴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팬데믹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모든 산업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비행기도 움직이지도 않고 배도 움직이지도 않고 차량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외부로 다니질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공산품들이 생산되는 이 생산 공장의 공정이 굉장한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유를 소비할 수 있는 소비 주체가 평소 대비해서 상당 부분 하락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수준까지 기대했던 생각했던 것 이상의 유가가 상승하기에는 그 시간이 꽤나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인을 감안을 해서 25불 아래에서 잡아나가는 방향으로 20불 수준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 밴드 안에서 이 유가 관련 ETF를 물량을 모아 나갈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 이렇게 두 가지 토픽, 한국 코스피 증시, 코스닥 증시, 그리고 유가 ETF, ETN에 대한 이야기 이제 준비가 끝났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잔인한 탐욕이, 이 금융의 탐욕이 너무 선명하게 보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물론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게 일일이 설명을 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여기저기서 이러한 현상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엔 피해자들은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되겠죠. 특히 저보다도 훨씬 더 이러한 부분에서 좀 아마추어적인, 그리고 이제 시장에 갓 진입하려고 하는 그런 개인 투자자들이 희생양이 될 텐데, 하지만 이번 이 역경을 잘 이겨나간다고 하면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굉장히 큰 기회가 저희들한테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살아남으셔야 되는데, 여기서 저희가 살아남으려면은 저희들에게 가지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우리 편이 아닌
적으로 두는 일은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눈앞의 욕심 때문에 지금이 바닥이고 여기서 내가 잡게 되면 사게 되면은 당장 월 2배, 3배 먹을 것 같은데라고 하는 이런 욕심이 앞서다 보면은 신용이라든지 미수라든지 이런 매매를 통해 가지고 이 시간을 적으로 돌리는 계기가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한번 이 시간을 우리의 편이 아닌 적으로 돌리는 순간 이 게임에서 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을 이렇게 시청하시고 이렇게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 유명한 유튜버들 채널보다는 미흡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미천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이번 시장에서는 정말로 제가 이 부분은 이 영상을 듣는 분들만이라도 꼭 명심하시고 한 번 더 이렇게 가슴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이렇게 막 손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분명히 한 번, 두 번 찾아오는 시점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 무조건 참으셔야 됩니다. 그때는. 그래서 오늘 영상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한국 증시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와 같은 이런 중요 거대 종목에 있는 신용들이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앞서서 설명드렸던 이유 때문이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슬픈 그리고 좀 착잡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영상에서는 지금 본문에서는 다루진 않았지만 ELS, ELD와 같은 파생 그리고 이 기초자산으로 하는 게 신흥국 자산이 파생 상품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신흥국 지수 또는 유가와 관련되어 있는 물론 선진국 지수를 기초로 하는 ELS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규모가 ELS 지금 현재 시장 규모가 남아있는 게 잔고가 한 52조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최소 5조에서 10조 정도가 지금 문제가 되는 ELS들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도 관가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런 금융상품 이외에도 신흥국에 있는 부동산이라든지 화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자산 손실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부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는 신용과 미수 절대 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그리고 지금 현재 유가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분명히 저희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투자 포인트입니다. 그렇지만 무턱대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을 할애를 하셔가지고 좀 공부를 하셔서 유가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면은 좋은 투자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국제유가 25불 아래에서 물량을 모아나가는 방법을 추천을 드리는데 그게 ETF가 되었던 ETN이 되었던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세우셔서 그리고 스케줄을 잡으셔서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편히 될 수 있는 시간은 저희들에게 꽤나 큰 선물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했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소식을 받고자 하시면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니스나이퍼였습니다.